두 번째 발표는 LX 제주지역본부 지적공간사업처 현동영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주제는 드론 자율비행과 AI 객체 탐지 모델 기반 기준점 현황조사 고도화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국토정보원 정보공사 제주지역본부 현동엽입니다. 저는 드론 자율비행과 AI 객체 탐지 모델 기반 기준점 현황조사 고도화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목차는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 방법과 결과, 그리고 활용 방안 및 결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법적 근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시면은 시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은 지적 기준점으로 한정한 측량 기준점 관리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를 기반으로 기준점 현황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정량적 통계입니다. 먼저 위에 차트를 보시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기준점 현황조사에 대한 완료 실적인데 현재 이제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작년에는 또 2019년 대비 완료 실적이 90% 가까이 증가하여 현재 이 업무가 기준점 현황조사 업무가 공사에도 되게 중요한 업무이다라는 확인할 수 있었고 또 밑에 표는 그에 따른 조사 실적입니다. 그래서 약 27만 점을 작년에 조사를 진행하였고 한 사람당 하루에 30점 정도, 30점 정도 수행이 가능하였으며 완료 금액으로는 31.7만 원으로 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타 사업 대비 그렇게 생산성이 높은 사업은 아님을 또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거에 최근에 이제 많이 발전하고 있는 드론과 AI 기술을 결합하여 업무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의 방법입니다. 저희가 이제 고도화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제주도에 4군데 지역을 한번 선정해 보았는데요. 각각의 지역은 이제 지정학적 그리고 인구학적 특성이 있는 곳으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론 촬영을 수행하기 위해서 3가지 드론을 한번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7배 준비 가능하고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드론 자격증이 1종이 아닌 4종으로도 운용이 가능한 DJI사의 M32 소형 드론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객체 탐지를 위해서 저희는 모델도 구축을 하였는데 AI 객체 탐지 모델이란 이미지나 비디오에서 사람, 자동차 등 객체를 추출해내는 딥러닝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이제 객체의 유무뿐만 아니라 사진처럼 바운딩 박스라는 네모 상자를 통해서 객체의 위치까지 표시해주고 최근에는 또 구글이나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최첨단에 있는 기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드론과 AI를 기준점 현황조사 고도화에 적용하기 위해서 파이썬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좌표를 기반으로 웨이포인트를 생성해주는 경로 자동 생성 프로그램과 그리고 3번을 보시면은 AI 모델 활용한 촬영 이미지 기준점 자동 인식으로 검수할 수 있는 객체 탐지 검수 프로그램 그리고 모델이 탐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미탐지 대응 맵 서비스까지 이렇게 총 프로그램을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준점 현황조사를 수행하게 됐을 때 현재는 직접 조사 방식으로 모바일로 이제 핸드폰을 갖고서 현장에 차량 및 도구로 이동하여 기준점을 이제 원경과 근경을 촬영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육안으로 확인하는 현재는 직접 조사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웨이포인트 방식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좌표를 드론에 입력하게 되면 드론이 해당 좌표까지 날아가서 그 좌표에서 미리 사전에 지정한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직접 입력하는 방식에 대해서 자동화를 수행하는데 기존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을 한번 보시면은 LX 트랜스라는 저희 회사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시되어 있는 지적 기준점의 경위도 변화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플라이트허브라는 사이트에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나씩 컨트롤 C, 컨트롤 V를 통해서 작업을 하고 40점에 대해서는 총 21분이 소요가 되었는데 저희가 이제 자동화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고시된 좌표를 업로드만 하면 자동으로 좌표 변환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에 따라 이제 웨이포인트까지 생성하는 기능까지 총 21초밖에 소요가 되지 않았고 이는 뭐 100점이나 1000점 만점까지도 모두 1분 안에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효율성은 무궁무진하다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이렇게 사전 작업한 웨이포인트를 바꿔서 현장에서 드론 촬영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사진의 경우는 저희가 좀 더 극대화해서 보여드리기 위해 지적 삼각점을 기준으로 한번 확인해 보았는데요. 삼각점을 찾기 위해서 이제 오름을 오르고 가서 현장에서 확인한 뒤 근경과 원경을 촬영한 다음에 복귀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총 40분 정도 소요가 되었으나 드론인 경우는 이 과정에서 이제 5분밖에 소요가 되지 않아 이 또한 효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사전에 이제 드론 촬영한 것을 바탕으로 AI 모델 기반 기준점 탐지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구축 과정입니다. 데이터 수집을 3000x4000 드론 이미지를 사용하고 모든 이미지를 저희 바운딩 박스, B박스 기반의 라벨링을 작업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적합, 이제 모델 훈련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데이터 증강 기법 또한 적용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욜로 V8 모델과 약 300만 개의 파라미터로 16시간 동안 GPU 학습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에 대한 이제 4가지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리콜 스코어인 경우는 0.959점이 나왔는데 이를 한번 해석해 본다고 하면 실제 존재하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기준점 중에서 AI 모델이 예측을 성공한 비율이 95.9%로 비교적 높은 정확도를 나타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또 100% 찾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검수 프로세스 또한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였고 그 또한 이제 자동화 과정을 구축하여서 이렇게 이미지를 입력하기만 하면 이제 모델이 자동으로 찾아주고 그 또한 이제 이렇게 한 점씩 확대해가면서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미탐지된 점은 밑에 있는 엑셀 파일로 자동으로 전송이 되고 그리고 뭐 장애물이라든지 그렇게 확인할 수 없는 점에 대해서 수동으로 이렇게 엑셀 파일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는 관리하고 있고 그 또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엑셀 파일에 대한 점을 맵으로 지도 서비스로 한눈에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악한 점에 대해서도 또 카카오맵 API와 연동하여 즐겨찾기라든지 아니면 로드뷰 기능을 추가하여 현장에서도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이제 조사자가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세스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체 프로세스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포인트를 아까 앞서 말씀드린 웨이포인트를 생성하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웨이포인트가 제대로 생성되었는지 플레이토 사이트에서 한번 다시 검수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점에 대해서 뭐 걸리는 건물이 있는지 아니면은 튀는 점이 있었는지 점에 대해서 한번 검수를 하고 현장에서 드론 촬영을 수행합니다. 각 점에 대해서 이렇게 한 점씩 다 촬영을 하고 이 사진을 바탕으로 저희는 객체 탐지 검수를 진행하고 이제 탐지가 미비된 상황에 대해서 맵 서비스로 현장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RNS라는 기준점 관리 시스템에 업로드할 수 있는 양식으로 이렇게 출력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에 따른 연구 결과로서 성산 앞서 말씀드린 제주도의 4군데 지역에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지역은 성산지구인데 75점 관측을 진행하였고 7점에 대해서는 모델이 찾지 못했더라고요. 확인해 보시면 이제 나무 등 상공장애, 장애물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4점을 찾을 수가 없었고 3점은 현장에서도 망실됐던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확인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적 도근점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화질이 이만큼 좋은 정도로 저희 객체 탐지를 수행할 수 있었고 미탐지된 사항에 대해서는 맵으로 이렇게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구성하였습니다. 화순지구인 경우는 97점 촬영에 대해서 11% 미탐지 비율이 있었고 성읍지구인 경우는 40점을 촬영하는데 여기는 민속마을이다 보니까 도로 포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망실된 비율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5% 비율로 모델이 미탐지하였고 일도지구는 C가지입니다. 237점에 대해서 11%로 모델이 탐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한번 요약해보자고 하면 450점 촬영에 대해서 262분 동안 작업을 하였고 작업 소요 시간은 평균 점당 35초로 사람이 하는 거에 비해서 월등히 빠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저희는 사람과 드론의 생산성을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서귀포지사에서 올해 초에 이제 시행했었던 지적기준점 현황조사를 기준으로 생산성을 비교해 보았고 하루에 약 40만 원 정도 생산성이 발생했다고 하면 드론인 경우 약 220만 원이고 출장일은 5분의 1 감소하나 생산성은 5.5배 증가한다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2가지의 또 연구에 대한 개선 방안 한계점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드론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장애물에 의한 탐지 불가라는 사항이 좀 있었지만 이런 부분도 최근에
기준점을 매설할 때 GNSS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상공장애가 없는 곳에서 해서 점차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확인을 하였고, 또한 이제 AI 모델이 도로 중앙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저 우레탄, 지붕 위에 우레탄 같은 색상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또한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게 된다고 하면 극복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를 두 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지적 기준점 관리 예산 방안으로, 지적 기준점 관리 예산 절감 방안으로, 업무 처리 규정을 보시면은 지적 측량 수행자는 기준점이 이제 망실이나 훼손이 예상될 것으로 생각했을 때 소관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로 포장 공사나 아니면 상하수도 공사를 수행했을 때 되게 많이 있는 경우죠. 이제 지적 기준점이 망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 소관청을 통해서 저희 공사 계획 같은 거를 전달을 받는다고 하면 공사 전에 드론 촬영을 하고, 공사 후 드론 촬영을 통해서 망실된 기준점에 대한 통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 이제 다시 소관청에 통보를 하고 최종적으로 공사 시행자를 통해 망실 기준점에 대한 제설 및 보수 비용 등 지적 기준점 관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른쪽 뉴스 기사를 먼저 보시면은 제주도에 이제 수월봉이 있는데 올해 초 4월에 해안 절벽 일부가 무너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왼쪽 영상을 보시면 제주도의 화순의 용머리 해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다니는 곳이고, 이런 좀 붕괴 위험이 있는 해안 절벽 같은 경우도 드론을 통해 시계열적으로 관리하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문화유산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활용 방안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매년 약 30만 점의 지적 기준점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거기에 이제 드론과 AI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업무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